170쪽에 있는 1장 공판 절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 절차. 자, 이제 공소제기 이후의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공판이 뭐의 약자라고 했습니까? 공개재판의 약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사는 비공개지만 공판은 공개 절차를 취하고 있고, 자, 공판 중심주의, 법정에서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접주의, 판사가 직접 본 것만 증거로 사용하겠습니다. 전문 증거는 증거로 쓰지 않겠습니다. 이게 전무법칙이고, 공개주의가 조금 나오는데 뭐 공개주의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일반 국민에게 법원의 재판 과정의 방청을 허용하는 원칙입니다. 자, 일반 사건 비공개 뭐 하나 또 지문 나오죠.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위해서 비공개할 수 있는데 판결 선고만큼은 무조건 머스트 100% 1000% 1000% 판결은 반드시 공개를 해야죠. 자, 심리하고 판결의 심리는 비공개할 수 있지만 뭐는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까?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심리와 판결은 구별해서 심리는 비공개 가능하지만 판결 선고는 반드시 100% 공개를 해야 됩니다. 니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병보호에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심리 비공개할 수 있다. 자, 3번 특수사건 비공개인데 소년 보호사건하고 소년 형사사건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소년 보호사건하고 소년 형사사건은 소년 교도소 가는 건데 소년 형사사건은 공판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공개 절차고요. 소년 보호사건은 교화 개선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굳이 형벌을 부과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교육하고 하는 게 좋냐 이거예요. 그래서 소년 원 옛날에 얘기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얘들을 또 우수 소년생 얘들 뽑아가지고 뭐 일본 같은데 일본에서 가고 막 비행기 태우고 막 교육시키더라고. 그래서 이 새끼들 아주 부럽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국가에서 보내준 돈으로 일본까지 일본 소년원을 이제 견학 가는 거야. 반대로 일본 소년원 애들이 한국 와서 오는 거였어.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소년원에 있는 새끼들이 일본에 있는 소년원을 견학하고 일본 소년원에 있는 애들이 한국의 한국소년원 좀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형벌은 좀 다르나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형벌 부과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상한가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 돼요? 이거 가능해요? 이거 어때요? 너 느낌 어때요? 네가 낸 세금으로 한국에 있는 소년원 새끼들이 일본 소년원 견학하는 거 어때? 짜증나지? 넌 어때? 일본 소년원 새끼들이 한국 소년원 오는 거 거지 같죠, 그지? 그래서 뭐 그래도 걔들은 뭐는 아니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애들은 교화 개선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한다, 비공개한다, 비공개한다는 게 교화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리는 것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한다는 거고. 성폭력 범죄, 성매매 보호 사건 같은 거는 비공개 가능하고. 자, 특정인에 대한 공개주의 배제, 공개 재판은 중요해요. 재판장은 법정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도 있다.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위해서 뭐 필요한 사람은 입정을 금지하거나 퇴정을 명할 수도 있고요. 자, 재판장은 증인 감정인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뭐 피고인이 얼굴 째려보고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증인들 방청석에서 뭐 조폭이들 데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그들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디귿. 자, 재판장은 증인 신문에 있어서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제정할 때는 퇴정을 명해야 된다. 자, 구두변론주의라고 해서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변론은 사람의 얼굴, 모습, 말하는 태도 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실체 형성 그러니까 절차 형성 행위, 실체 형성 행위 나눠가지고 절차 형성 행위는 서면주의가 지배하지만 실체 형성 행위는 구두주의가 지배하는 거고 변론이라는 것은 주장한 사람이 입증하는 겁니다. 구두변론주의로 재판을 한다. 자, 집중심리주의도 별표 하나 치시고 이렇게 덥고 졸립냐 진짜 그죠? 덥지 않나요? 덥죠? 뒤지게 기증하자.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그죠? 에어컨 나오나요 지금? 에어컨 나오나요? 네가 돼지같이 살쪄가지고 더운 건가요? 덥다 그죠? 안 더운가요? 덥죠? 지금 여름이에요? 봄이에요? 지금 궁금한 게 봄이에요? 여름이에요 지금이? 우리나라 날씨가 이제 봄하고 가을이 거리 없죠 그죠? 거의 동남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름 다음에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봄 여름 이러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면 안 되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래야 하잖아.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자, 감기 같은 거 조심하시고 자 봅시다. 자, 집중심리주의 별표 치시고 예전엔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집중심리주의를 채택했는데 형사소송법에 집중심리주의가 도입되는 바람에 자, 모든 범죄에 대해서 빨리 재판합니다. 그래서 심리는 집중한다. 2일 이상이 필요할 때는 계속 개정하는 게 원칙이고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전의 공판길로부터 가로 동그라미 치고 며칠 이내 지정해라. 14일 이내 지정해라. 자, 오른쪽에 1번 공판중심주의고요. 2번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1심 판사하고 2심 판사하고 싸운다는 얘기 해줬나요? 자, 쪽수는 누가 많아요? 1심 판사하고 2심 판사하고 누가 쪽수가 많아요? 1심이 많죠. 그죠? 누가 오래 볼까요? 1심이 6개월 재판하죠. 사건도 많죠. 그러니까 1심이 더 열심히 꼼꼼히 그 사건 재판을 열심히 보는 판사예요. 2심은 꼼꼼히 봐요, 안 봐요? 안 볼 시간이 없지. 4개월이고 생각해봐. 1심 판사가 10명이면 2심 판사는 5명, 3심 판사는 3명. 이게 줄어드니까 사건은 많고 인원은 적기 때문에 적게 본다고. 근데 누가 고참이에요? 2심 판사가 고참이지. 1심에서 2심 올라가는 거니까. 나이는 누가 많아요? 2심이 많죠. 그럼 싸우게 생겼지, 그지? 1심 판사가 유죄 그랬는데 2심 판사가 무죄. 1심 판사가 무죄 그랬는데 2심 판사 유죄. 짜증나죠. 그리고 또 판결문에 막 써버린다고. 판결문에 똑바로 판결 못했다고 막 비난적으로 막 써버린다고. 판결문은 평생 보관해, 평생. 자기 죽어도 버리지 않아요. 판결문은 계속 하는 거야. 얼마나 빡치겠냐 그거. 막 거기다가. 하여튼 그래.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1심 판사하고 2심 판사하고 맨날 싸워요, 실제로. 그래서 대법원에 정리를 해줘요. 1심 판사도 존중해줘야 되고 2심 판사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죠. 기억 1번. 항소심은 자 1심의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해서 항소심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지 마십시오. 1심의 증인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해서 명백하게 잘못됐다고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하도 인정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뒤집을 수 있다. 웬만하면 뒤집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그 누구야? 안희정 사건에서도 1심에서는 전부 무죄 나왔잖아. 2심에서 전부 유죄로 다 뒤집혔죠. 그죠? 그지? 참 황당하지. 1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2심에서는 전부 유죄 나오면서 한 개 빼고 전부 유죄 나오면서 징역 3년 법정 구속. 대박이죠. 그죠?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이게 참 판사가 어려운 게 그 곰탕집 보셨나요? 곰탕집? 그 성추행 그 장면? 이 올라간 장면 있잖아. 어렵지. 그지? 그 몰라요? 1초 동안 해서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주장이 여자는 만졌다 그러고 그 남자 쪽에 와이프는 절대로 만진 적이 없다 그러잖아. 근데 CCTV 찍힌 사정 보면 만진 것도 같고 뭐 손이 이렇게 봤어요? 아니 몰라요 이 사건? 몰라 처음 들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곰탕집에서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이게 막 나와요. 근데 1심에서 징역 6월에 법정 구속시킨다고. CCTV 사진으로 봤을 때는 참 애매해. 모르겠어. 그러니까 좀 부자연스러워.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걷는 게 부자연스럽긴 한데 CCTV 자체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고 막 인터넷 TV에는 나오더라고.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다고. 무죄 추정 원칙은 맞는데 뭐가 유죄 증거가 되냐면 피해자의 진술이 있잖아. 피해자가 만졌대잖아. 그거는 제3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가 만졌다는 진술을 판사가 믿으면 이게 자유심 증주야. 뭐가 될 수 있는 거냐면 유죄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판사 입장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 구속도 할 수 있는 거야. 판사 입장에서 볼 때. 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에 판사가 그 여자의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한다. 그럼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거야.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이게 똑같은 사람의 진술을 믿냐 믿지 않느냐인데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2심에서 쉽게 뒤집지 말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뒤집으라라고 하는데 실제 재판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고 말은 이렇게 돼 있고 판사가 얘기하는 거야. 판사가 항소심 1심 판사 판결 좀 존중해줘. 다만 아주 예외적이고 현저한 경우에만 그때는 뒤집을 수 있는데 그래도 1심 판사 존중해줘. 뭐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자, 가볍게 보시고 잘은 안 나오고 지문에 하나 정도로는 나오는 쟁점이니까 보시고요. 3번 공개주의 적용되지 않는 거. 자, 헌법에 재판 공개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 중간중간에 뭐 이거 아마 유죄 때릴 거야 뭐 무죄 때릴 거야 미리 알려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2번 보시면 자 헌법 109조의 재판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소제기 절차는 당연히 적용될 여지가 없죠. 검사가 공소제기하는 건 수사 절차에서 이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공개될 필요가 없는 거고요. 4번에 1번 지문 별표 치시고 자 공개 재판 받을 권리가 권리이기 때문에 공개 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대로 공개 금지했다면 위법합니다. 그럼 공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세 번째 줄 여기서 이뤄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2번 3번도 보시면 공개금지 결정을 선고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했어요. 잘못했죠? 그럼 공개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음 페이지 5번 꽤 나옵니다. 꽤 나와요. 어렵지 않은데 꽤 나옵니다. 여기서 자 방청권 발행에도 상관없다 그랬죠. 공개재판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했고요. 자 6번에 1번이 별표 치시고 6번에 1번이 별표 치시고 출제될 수 있는 거는 1번이 제일 또 가장 유력하죠.
판사와 검사가 있고 피고인 측하고 변호인이 있는데 증인하고 피고인하고 뭐 우호적일 수도 있지만 적대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인상을 빡빡 쓰고 있어요. 이 개새끼야, 네가 보기엔 뭘 봐? 하고 인상을 빡 쓰죠. 근데 증인이 도저히 피고인 인상이 너무 개떡같이 생겨가지고 그 새끼 앞에서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 피고인 면상 좀 치워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가 오케이, 그래 피고인 네 면상을 도저히 보기 싫다니까 저리 꺼져. 이 법정에서 밖으로 퇴정시켰어요. 그럼 증인이 막 이제 썰라썰라 떠들겠죠. 막 랄랄랄랄라, 그 새끼 제가 목격했고요, 목격했고 확인 목격해서 저 새끼 범인 맞아 확실합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지금. 그죠? 그럼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제 다시 법정에 들어와서 피고인 입장에서 퇴정명령 받아서 이렇게 증인신문 조서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뭔가 까대야 될 거 아니야. 야, 너 맞냐? 너 진짜 확실해? 너 내 목격한 거 맞아? 내가 간과한 거 맞아? 너 진짜 너 나 좋아했잖아. 막 이렇게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하는 건 이걸 반대 신문인데, 자, 이 반대 신문고까지 배제할 수 있냐 이거예요. 퇴정명령 내린 건 퇴정명령 내린 거고 반대 신문고까지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최소한 피고인은 와서 변명해야 되는 거야. 야, 네 진짜 목격했다고 했는데 내가 그때 뭐 모자를 썼냐? 무슨 옷을 입었냐? 그때 입었던 옷이 뭔지 의상 좀 얘기해봐, 새끼야. 내가 뭐 오른손으로 때렸냐? 왼손 때렸냐? 야, 그때 도끼로 친 거야? 아니 뭐라 한 거야? 한번 얘기 좀 해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까지는 배제할 수 없다. 반대 신문고까지는 배제할 수는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세 번째 줄.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번. 자,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 신문했습니다. 자, 실질적인 반대 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위법합니다. 다만 재판장이 세 번째 줄 증인 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고지하고 피고인은 따옴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변경할 점과 이해할 점이 없다. 이 따옴표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제가 이 판결문 원본을 찾아보니까 대법원 사이트에 판결문을 판결 요지를 실어놓은 건데 거기도 따옴표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따옴표가 있으면 중요하다는 표시이고 하자가 치유된다는 표시예요. 대한민국 어디 법에도 없는데 내가 연구했습니다. 따옴표가 젖어 있으면 하자가 치유돼요. 자신 있냐고요? 네. 따옴표 돼 있으면 하자 치유돼요. 알았지? 따옴표 없다고 하자 치유 안 되는 건 아니야. 따옴표 있는 거는 내가 다 찾았거든. 따옴표 있는 건 하자 치유가 됐더라고. 그래서 시험 지문에 봤는데 따옴표가 젖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판결 요지에 자기들 이제 판결 대법관 연구원들이 있어요. 연구원들이 그걸 정리해서 이제 판결문 중에 중요한 걸 내용을 간추린다고. 간추리면서 지들이 거기다가 따옴표를 집어넣은 거는 대법관님 요거 중요한 요 부분 때문에 하자치유가 된 겁니다라는 자기들끼리 뭔가 윗사람한테 보여주는 힌트거든. 그거를 우리가 이게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그대로 옮겨온 거야. 그러면 얘들이 지금 중요한 대법관님 요 따옴표가 하자치유가 되었습니다 이거잖아.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따옴표 없 이걸 연결하지 마. 따옴표 있는 거 하자치유 다 돼. 따옴표 없다고 하자치유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따옴표 안 친 그런 새끼들도 있어. 그 새끼들 가서 응징해야 되는데 따옴표 안 친 것도 하자치유 되는 거 있는데 어쨌든 이건 하자치유 됐다는 판례입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느냐? 변경할 점과 이해할 점이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자가 치유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증인의 법정 진술은 위법한 증거라 볼 수 없다. 별표 치시고 이런 거 은근히 어려워요. 무슨 엄청난 쟁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지문 나오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히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춰두세요.